안녕하세요. 사막입니다. 모어원 문제 한번 풀어드릴게요. 그림과 같은 풀리 샤프트 시스템에 대하여 물음에 답하여라. 축의 직경은 40mm이고 베어링 AB 내에서 자유롭게 회전한다. 문제 일단 4개 있는데 4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유물체도부터 그리는 게 가장 좋아. 내가 이걸 Y 방향에서 Y의 반대 방향에서 여러 개 봤었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보가 분명히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보가. 그치? 자, 그랬을 때 이게 C지점이 한 여쯤에 있을 거야, C지점. C지점에서 이렇게 아래로 1kg, 3kg 두 개 합쳐서 얼마다? 4kN만큼 이렇게 누르겠고요. 그 다음에 베어링이 이렇게 지지하고 있겠지? FA. 그 다음에 이렇게 FB 이렇게 지지하고 있다고. 그럼 여기 X방향, 그럼 여기 Z방향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이거 이해됐지? 그럼 여기가 0.4m, 그럼 여기가 0.6m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그마 FY가 아니라 FZ가 돼야 되지. 왜 Z방향이니까? 그럼 시그마 FZ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FA 플러스 FB 마이너스 4kN이니까 제로가 되는 거야. 그럼 시그마 MA 한번 볼까요? 자, 시계 방향이지 마이너스 4kN 곱하기 0.4m. 그럼 플러스가 돼야 되지. 그럼 FB kN 곱하기 1m 이퀄 제로가 돼야 될 거냐? 그럼 FB다라고 한 녀석은 1.6kN이 돼야 되겠고요. 그럼 FA다라고 한 녀석은 2.4kN이라는 게 돼야 되겠지. 이해됐나 뭐만지. 자, 그 다음에는 전달력 선도를 한번 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그렸어. 전달력 선도. 자, 그럼 지금부터가 가장 중요해. 이거 이렇게 하자. 자, X조, V조. 그러면은 이게 0에서부터 0.4m까지 가는데 바로 FA 얼마야? 윗방향으로 하고 작용해야 되지. 2.4kN이니까 바로 어떻게 그려진다고 하는 거야? 바로 이렇게 그려진다고 하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는 또 이게 0.6m 들어갔네? 그럼 1m 지점 아니야? 1m 지점. 그 차. 맞죠? 맞다잉. 자, 그러면은 이렇게 또 가겠지. 자, 2.4kN에서 위로 올라왔는데 그게 4kN만큼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1.6kN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달력 선도에서는 이 면적이 뭐라고 했죠? 모멘트 변화량이라고 하겠지. 모멘트 변화량. 모멘트 변화량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얼마만큼의 모멘트가 그 C 지점에 작용한다고 하는 거야. 바로 여면적만큼 작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겠지. 왜? 여기에서는 아무런 외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외격 모멘트가 없어. 그래서 바로 이 면적만큼의 모멘트가 생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도 구피 모멘트가. 그래서 2.4kN 곱하기 0.4m 해가지고 960Nm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은 C 지점에서의 그 비틀린 모멘트는 어떻게 갔다고 하는데요? 라고 하시면은 비틀린 모멘트는 바로 여 그림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구피 모멘트 뭐라고? 구피 모멘트는 바로 2.4kN 곱하기 0.4m이기 때문에 2.4kN은 2400N이 돼야 되겠죠. 곱하기 0.4m를 해가지고 960Nm가 비틀린 모멘트가 아닌 구피 모멘트가 되는 거고요. 그럼 비틀린 모멘트는 바로 여기서 볼 수가 있어. 여기서 3kN에 의해서 시계방향, 1kN에 의해서 반시계방향으로 휘리릭 하고 돌겠지, 그치? 그러면은 자, R자 힘, 즉 3kN이니까 3kN 곱하기 0.2m. 그럼 반대 방향 마이너스 1kN 곱하기 0.2m 해가지고 얼마 돼야 돼? 400Nm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굽힌 모멘트, 비틀린 모멘트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C 지점에서 작용하는 비틀린 모멘트와 굽힌 모멘트는 여따위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는 축 상단에 있는 C 지점의 평면 응력 성분의 이것들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자. 자, 축 상단에 있는, 축 상단. 그러면은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줄게. 자, A 지점에서부터 보까지, 요렇게. 자, 여기가 다른 말로 뭐예요? 2.4 kN A다. 그 다음에 여기가 중립축이 돼야 되겠지. 그럼 여기가 C 지점이야, C 지점.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선도를 갖다 그렸잖아. 이 선도에서 모멘트가 양이라면은 바로 양이니까 이렇게 모멘트가 작용해야 되겠지. 왜? 이게 양이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이 왼쪽 부분만 컷을 시켰잖아. A를 기준으로 왼쪽 부분만 컷 시켰기 때문에 C점이 위쪽에 있겠지. 그럼 모멘트가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태 C는 압축이 된다고 하는 거야. 압축. 이거 이해됐냐? 자, 그래서 바로 시그마 X다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원래라면은 마이너스 I분의 MY로 쓰면 되긴 하는데요. 여기서 봐야 될 녀석은 바로 여 친구는 무조건 크기가 양수, 즉 양수 값을 가져야 됩니다. 크기라고 표현한 게 맞겠지. 이 i분의 my만 양수로 취급하고 앞에다가 마이너스 붙여주면 된다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i라고 하는 녀석은 바로 면적 관성 모멘트 64분의 파이 d 4제곱이 돼야 되겠고, 그다음 m 곱하기 y는 다른 말로 뭐죠? y는 여기 이렇게 원형 단면에 대해서 중립축이 이렇게 있으니까 c가 위쪽에 있는 거니까 2분의 d만큼 여기가 뭐라고? 2분의 d라는 거리에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럼 연말을 전부 다 해주면 마이너스 파이 d 세제곱분의 32m이 된다고 하는 거지. 그럼 마이너스 파이 곱하기 d 얼만데? 40mm였나? 40mm 세제곱분의 32 곱하기 m 얼만데? 960N 에다가 또 1m지 10의 세제곱 밀리미터 이렇게 곱해주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라고. 알겠나 뭔 말인지. 이거 1회 푸는 기가 아름답지. 자, 그러면은 마이너스 152.7887 메가파스칼 이렇게 나와요. 자, 얘가 뭔데? 얘가 시그마 X라고 하는 거라고. 시그마 X. 자, 그 다음에는 시그마 Y 거겠습니다. 자, 시그마 Y는 자, Y축 방향으로 자, 얘가 X방향, 얘가 Z방향이잖아. 근데 Y축 방향은 X의 수직 방향 아니야. 근데 수직 방향으로의 뭐지, 수직 응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 없기 때문에 얘는 0이야. 자, 타우 XY 보겠습니다. 타우 XY. 자, 이 친구는 그럼 어떻게 풀면 되는데요? 라고 하면은 바로 J분의 TR로 풀어주면 된다고. J분의 TR. 왜? 원형 이 중실축에 대한 전단 능력이기 때문에 비틀림 토크가 외력으로는 이게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잖아요. 어디 보자. 외력으로는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겠지. 얼마? 400Nm라고. 근데 여기 지점이 A 아니야, A. 근데 내가 여기를 컷을 시켰어. 컷을 시키게 되면은 바로 이 A 부분을 일단은 살려두고 남겨놓게 된다면은 A 부분만 이렇게 살려놓는다. 그러면은 외력 토크는 400Nm과 시계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내부 합 토크는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작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면서 이게 X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때 이 전다 능력은 플러스 볼을 띄는구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른손으로 감아쥐어 봐봐. 그럼 내 손가락이 반시계 방향, 내부 앞토크에 대해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갈 거고, 그럼 엄지손가락이 X축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얘는 양수값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J는 다른 말로 뭐죠? 연마 32분의 파이 D 내제곱으로 보면 된다. 그럼 토크 곱하기 R은 2분의 D가 되면 되겠지. 그러면은 중실축에 대한 거니까 파이 D 세제곱분의 16T다라고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16 곱하기 T 얼만데 400N 곱하기 미터는 10의 세제곱 밀리미터. 그럼 파이 곱하기 그럼 연마 반지름 얼만데 40mm의 세제곱이 되는 거겠지. 이거 이해됐지? 자, 그러면은 31.8309 메가파스칼로 나오게 되는 거야. 알겠나? 이렇게 해서 전다 능력도 구했습니다. 자, 다음 한번 가보자. 다음은 바로 주응력과 최대 전다 능력 한번 구해보자. 자, 주응력 한번 구해줄게. 자, 주응력은 바로 이렇게 구한다. 자, 시그마 x가 바로 얼마라고 했지? 마이너스 152.7887 메가파스칼. 그럼 시그마 y는 0. 그럼 타우 xy는 31.8309 메가파스칼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이거 이해됐지? 자, 그러면 주응력 시그마 에버리지 평균 수직응력부터 같다고 한다. 2분의 시그마 x 플러스 시그마 y가 돼야 되겠다. 그치? 그럼 연마는 얼마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거야? 마이너스 76.394 메가파스칼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이거 이해됐나 뭐 말인지. 됐지? 자, 그 다음에는 또 R 반지름은 어떻게 돼야 돼? 루트에다가 2분의 시그마 x 마이너스 시그마 y의 제곱에 플러스 타우 xy 제곱하면 될 거 아이가. 자, 그러면은 연마는 82.7605 메가파스칼 이렇게 나와야 되겠지. 자, 그러면은 주응력 시그마 1은 시그마 에버리지 플러스 r로 갖다 구하면 되겠고요. 시그마 2는 시그마 에버리지 마이너스 r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는 6.3665 메가파스칼로 하나 나오겠고요. 나머지 하나는 마이너스 159.1545 메가파스칼 이렇게 나오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이렇게 해서 주응력 두 개도 뭐 일단 한번 구해봤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는 바로 최대 전단 응력 한번 구해볼게요. 자, R 이 친구가 타우 맥스가 돼야 되겠지. 그러면은 앞에서 갖다 구했던 얘가 답이야. 82.7605 메가파스칼 이렇게 구해주면 되는 거라고. 알겠나 이거? 이게 뭔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그 다음에는 이 친구를 또 모어원으로 한번 그려드리자면은 왜 또 이게? 자, 이렇게 모어원을 갖다 그릴 수가 있겠지. 그치? 자, 근데 여기서 시그마 x가 마이너스 152.7887이고요. 여기가 중심이야. 그럼 얘가 시그마 1이야. 얘가 시그마 2야. 자, 시그마 x가 마이너스 152.7887쯤에 있으니까 여쯤에 있겠고요. 그럼 타우라는 게 양수니까 여쯤에 있겠네. 근데 시그마 y가 0이네. 그러면은 이 친구는 분명히 이렇게 그려지게 될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다른 말로 뭐죠? 얘가 시그마 x, 타우 xy가 돼야 되겠고요. 이 친구가 다른 말로 뭐죠? 얘가 시그마 y, 마이너스 타우 xy가 돼야 되겠지. 알겠지? 자, 그래가지고 또 여러분들은 방향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2세타 P. 그리고 이 친구를 세타 이퀄 0도 기준으로 삼면 된다.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가 다른 말로 뭐예요?
2세타 S가 되지 않겠냐. 시그마 X, 타우 XY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주응력 방향과 주응력 주축의 방향과 최대 전달 능력 축의 방향을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다는 점까지는 뭐 일단 알아두시면 좋아요. 사실 이거 알고 있어야 돼. 사실 여러 문제에서 이게 방향을 갖다 구하고 뭐 그런 문제들이 꽤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방향을 직접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